사드 문제가 일단 일단락된 거는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고요. 중국의 반응이 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협박을 하고 특히 민간 기업인 롯데에 대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이게 과연 보편적 국가 맞나? 개방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이웃이 맞느냐? 또는 무역과 그런 교역을 정대하려는 중국이 그래 바라는 보편적인 자유무역 국가, 통상 국가가 맞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정도입니다. 우선 사드 문제, 롯데에 대고 그렇게 할 이야기 아닌데 중국이 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는 27일 롯데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롯데에서 성주에 있는 롯데 소유 성주 골프장, 영어로 무슨 이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성주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소유는 롯데그룹의 롯데 상사가 가지고 있고 부지는 14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 가치로 나온 이번 평가는 890억 원이라고 나왔죠. 그 890억 원에 해당되는 롯데 그 성주 골프장, 성주의 초전면인가요? 거기에 있던 초전면 맞군요. 그 골프장을 이제 사드 부지로 주고, 대신에 남양주에 있는 그 890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 부지, 여기는 뭐 서울 인근이라서 그런지 땅 면적은 줄어들었죠. 6만 7천 평방미터를 하는 맞교환하는 그런 게 어제 27일 롯데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일 바로 국방부는 아주 신속하게 거기에 현지에 군 경계병력을 보내서 부지를 지키게 하고, 또 바로 또 필요한 물자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국방부는 속전속결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국이 완전히 과잉으로 이성을 잃은 듯이 나오는 반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게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 하나고, 중국의 이 과도한 반발에 은근히 동조하는 국내의 또 정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롯데를 오히려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패거리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딱합니다. 전에 중국의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등등 해서 여러 명이 가서 중국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고개를 주걱거리다 온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비슷한 정파들이 롯데에 협박하는 팀들이 아직 있다는 게 답답함입니다. 어쨌거나 중국 그 문제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과연 북한의 저 현실적인 핵 위협에 대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 말로는 수없이 북한 핵 위협 안 된다, 불장난 안 된다 했던데 과연 뭐 했느냐? 그런 문제를 하나 제기해야 되고, 더구나 김정은이 지금 이복형인, 어쨌든 형인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게 속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컨트롤이 과연 되는 건지, 그런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핵을, 사드의 원인이 바로 북한 핵 문제고 북한 미사일 개발 핵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라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저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정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필요하는 건 모르지만 롯데에 대고 막 협박하는 거는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중국은 이 사드에 대해서 추진하는 한 축인, 그리고 그 필요성을 북핵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과연 무슨 소리라도 한마디 하고 있느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면서 롯데에 대고 협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북한이 흔히 쓰는 선전선도할 때 남남 갈등, 우리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묘한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롯데를 공격하고 막 그러면 안에서 우리 논란이 되고 하니까 겁먹은 목소리들, 그도 가뜩이도 약간의 불만이 있던 롯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자극을 하는 건지 좀 치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롯데에 대한 중국의 관영 매체들 반응들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우선 롯데가 중국에 나가 있는 사업을 보면은 많이 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이 나간 게 전부 다 롯데만 원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투자 유치, 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 유치를 하니까 롯데 간 거고, 물론 중국이 원한다고 해서 롯데가 그냥 응해준 건 아니죠. 롯데도 필요성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양국의 투자라는 것은 서로가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혹은 중국의 어떤 주체와 롯데가 서로 윈윈되니까 투자가 이루어졌고, 서로 좋으니까 그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경제에
이익이 되고 또 부를 증대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건 뭐 어디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서로 투자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됐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롯데는 지금 중국에요. 텐진, 선양, 청두 뭐 그다음에 위하이라는데 이런 데 중심으로 백화점이 현재 롯데백화점이 5개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99개, 거의 100개 정도 되네요. 99개가 나가 있고 또 롯데 슈퍼마켓은 16개가 나가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많이 나갔죠. 5개, 백화점 5개, 그 다음에 롯데마트 99개, 그 다음에 롯데 슈퍼 16개 각 대도시에 나가 있고 또 2019년을 완공 목표로 서천성의 성도인 청두에 연면적 57만 평방미터의 대형 복합몰, 복합상업단지 롯데월드 청두 이것도 짓고 있고요. 또 요원영성, 랴오닝성의 선양에서는 테마파크, 롯데 이제 선양 롯데월드에서 테마파크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현재 롯데타운도 짓고 있다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롯데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소방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치졸한 그 당국의 뭐랄까 보복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부가 명백히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참 롯데에 나가 있는 영화관도 롯데시네마 국내 체인처럼 영화관도 12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영화 상영관 기준으로 하면 중국에 90개, 90개의 상영관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에가 많이 진출했으니까 꽤 많이 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서로 양국의 협력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관영 매체들 쭉 보복하는 거 보면은 국내 롯데 면세점, 롯데 면세점의 70%가 유커들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든지 뭐 또 롯데가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럼 유커들은 롯데 와서 자선을 하고 갑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고 필요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교환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데 보면은 뭐 사실은 며칠 전에 롯데가 이사회 열어서 결정할 거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쭉 공격했던 거 보면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소개도 못합니다. 우선 나온 것만 해도 인민일보는 사설을 써가지고 한반도를 뭐 화약통으로 만들었다. 준외교 당교 뭐 이러고 황구시보 이런 데도 다 관영 매체죠.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보이콧할 준비하자. 이 전부 다 선동입니다. 선동. 관영 CCTV 중국의 관영 CCTV는 각 그 관영 매체들 확대 재생산해서 뭐라고 롯데에 대해서 협박하는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소개하고요. 전문가 멘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인민일보의 영문판 자매진 뭐 무슨 황구시보, 글로벌 타임스가 영문판 그거죠. 또 중국의 인터넷 매체 황구시보, 글로벌 타임스 이런 게 전부 다 인민일보의 자매진데 이런 데서는 중국과 롯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은 뭐 각오하라 뭐 이런 식입니다. 사드 배치 동북아 협력 체계 배신하고 있다더니 뭐 하여튼 계속 그 관영 매체들이 발언이 그 중에 좀 심한 발언도 좀 있습니다. 심한 발언도 있고 중국 정부도 그 뒤에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강하게 그러지 말라고 입장 표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또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unreasonable한 비이성적인 반응 관두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사태를 예사로 보지 않는 더구나 미국에 대해서 사드의 운영 주체는 미국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 정부의 결정인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롯데를 꼬집어서 롯데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해서 강하게 중국을 뭐랄까 질타, 경고 그런 엄정 대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들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롯데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롯데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이번에는 이제 28일 반응 보면
이제는 우리의 손 밖으로 갔다. 우리가 대응할 단계는 지났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돌아보면 롯데가 중요한 결정을 했고 아마 국익도 생각했고 또 비즈니스로 땅을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잘 했는데 돌아보면 약간 아쉬운 거는 진작에 이렇게 롯데가 결정을 내렸어야 될 텐데 전에 이사회를 열어가 막 유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키워버렸다. 롯데가 키워버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작에 해서 좀 했더라면 사안 자체가 이렇게 더 키워서 막 롯데 스스로 포커스를 막 받아들인다 할까요? 그 키우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금 쭈삣쭈삣하면서 중국의 개입을 초래했다.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조금 대승적으로 잘 보고 속전속결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은 좀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기에는 롯데도 또 부담스럽긴 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중국 관광객이 온다든가 그 협박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는 협박은 아니고 중국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을 또 몰랐을 수도 있고 이건 뭐 개방된 국가의 보편적 국가, 이성적 국가, 합리적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국가가 아닌 것처럼 이러니까 특히 중국에 벌려놓은 아까 사업들을 생각하면은 롯데의 어려움은 이해도 됩니다만은 좀 어쨌든 결정이 좀 늦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중국이 과연 일회성으로 이러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말로 급주면서 한국 내의 남남 갈등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면서 또 말로 터무니없는 협박을 계속하면서 움츠러들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게 앞으로 향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은 그러지 마라. 그러고 빨리 오히려 북한의 핵을 건조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내고 봐라. 이러니까 북한은 이제 핵은 포기한 것 같다. 그러니 사드도 집어넣어라. 뭐 이런 최소한 논리를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이 담판을 해서 북한의 핵이 지금 당장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되고 당신네들 미국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북한의 핵을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건절시키고 동결시키고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보자. 그러니 그게 확답이 나올 때까지 사드는 배치하지 말자고 최소한 그렇게 얘기해서 중국이 미국하고 담판을 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될 텐데 그러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인 뭐 롯데가 좀 크다 하지만 국가 간 이렇게 대립구조를 보면 여전히 힘이 없는 말하자면 그 수단 대항 수단이 별로 없는 민간 기업인데 여기는 협박한 것은 저 큰 덩치에도 어울리지 않는 쪼잔한 보복 조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3월 15일 뭐 중국식 소비자의 날이 있는데 CCTV 관영 TV에서 롯데 무슨 고발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국 기업 때리기 걸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관광객 동원하는 것도 진짜 수준 미달이고요. 뭐 황구 15 같은 데 표현 보면 롯데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하는데 뭐쩌라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그 보복을 하는 게 관영 매체들 총동을 했고 그 뒤에는 분명히 중국 정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그동안 중국 정부가 우리 한류 스타들, 한류 문화 들어오는 거 막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전세기 막은 거,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항공 노선을 어떻게 한 거 따져보면은 소위 찬물기 현재 한한령이라든가 한국 그 문화에 들어오는 제한한 한한령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수출 제품에 보이지 않는 장벽 그런 게 전부 다 비관세 장벽 이거 전부 다 WTO 정신에 맞지 않는 차별 정책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터리 문제 끌자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당 기관지라든가 관영 매체 넣어서 노골적으로 협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태 전개가 뭔가 좀 상당히 불편함을 넘어서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G2 혹은 글로벌 뭐랄까 세계 세계 평화의 주역이라까지 몰라도 세계 평화의 주대축을 맡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는 그런 걸 한번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 세계가 사드를 주시하는 게 아니고 롯데를 주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저 큰 덩치에 뭐 세계 지분을 내놓으라 할 정도로 목소리를 해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담당
그 아래 대변인이군요. 동아태평양당 대변인이 한 얘기 했죠. 중국의 사드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비판도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고, 자제에 대한 부탁, 이성을 찾으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치졸하고 수준 낮게 낮은 차원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세계가 중국을 저 리더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고 참 이성적인 그런 국가로 보지 않을 거다. 심지어 반문명 국가 아니냐, 반평화 겉으로 외치는 것과 달리 반평화 국가냐 이런 의문도 아마 충분히 제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강론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이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을 회복하라. 이성을 찾고 뭐가 정말 북핵의 해결하고 이 동북아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안전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봐라. 저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 촉구 혹은 호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또 반면에 우리가 이럴 때 한편으로는 우리 롯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여론 우리도 또 너무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약하게 보일수록 이게 물어뜯고 완전히 꺾어 눌러러 가는 게 또 국제 정세고 힘의 논리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무슨 적전 분열도 아니고 중국이 저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나오는데 은근히 중국 편을 들고 롯데를 협박하는 식의 그런 목소리들, 뭐 정치권에서 한갈래 나오고 또 그것도 결국 정치의 연장이죠. 소위 사회단체라는 데서 나오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군이 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그 주변에 가서 또 몰려간다든가 이런 어깨를 바르고 지자체라든가 경찰도 그런 부분은 이제 제대로 좀 예방과 대응을 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롯데도 너무 겁먹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해서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하니까 우리 국내 또 소비자들 국민들이 또 이거 잘한 거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받아줄 것이다.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늦었지만 그 결정은 늦었지만 그렇게 응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3월 1일자입니다. 2017년 3월 1일 수요일자입니다. 3월 1일 3.1절이기도 하고요. 원래 3.1절은 전에 3.1절과 또 다른 저거죠. 우선 이 기사 먼저 볼까요? 광장의 극한 대치 조마조마 3.1절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만시운동 뜻깊은 날에 이 태극기 행렬이 원래는 또 어떻게 될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태극기 행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사진과 더불어 크게 기사 중간에 썼지만 큰 기사고요. 여기 정세균 냉정 차분히 할 때 국회의장 요걸 제목으로 뽑았네요. 삼성이 그동안 그 이야기 나왔던 그룹 삼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한국 대표 1등 기업의 기업 집단의 그 컨트롤 타워 그룹의 옛날 비서실 지금은 미래전략실을 완전히 해체했다 공식 발표했다는 것을 톱으로 썼습니다. 최지성 실장, 미래전략실 실장이 삼성의 뭐랄까 세컨드맨 그런 거죠. 장충기 차장이지만 직급은 사장입니다. 미래전략실의 차장이다. 실장, 차장, 팀장 7명 전원 사임했다. 그룹 조직으로서는 58년 만에 없애고 이제 계열사 자율 경영이다. 삼성이란 거대 기업의 계열사 자율 경영입니다. 여기 소위 삼성의 쇄신 계획인데 볼게요. 1번 미래전략실 해체. 최정시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 모든 팀장 사임. 두 번째 계열사 자율 경영. 그룹 사장단 회의도 폐지다. 세 번째 대관 업무 조직 해체. 요 어제 우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대관 업무라면은 뭐 국회, 청와대, 검찰 같은 일상적인 그 외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금 일정액 이상은 이사회 승인 후 집행. 대개 10억이죠. 그 다음에 박성진 승마협회장 사입, 삼성전자 사장도 사입했다.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했다. 이번에 특검이 무슨 탄핵 특검이 아니고 삼성 특검처럼 돼버렸습니다. 박 대통령 뇌물죄로 입건했다고 제목을 뽑았네요. 박영수 특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이죠.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삼성 내에서는 사장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수 내무 5명을 포함해 17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9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통령을 공범이라 해서 뇌물수수 혐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다라는 걸 크게 제목으로 크게 뽑았습니다. 중국 언론 당교 언급하고 도를 넘은 선동이다. 아까 제가 앞에 칼럼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부 CIO 도입 10년 만에 조직 개편이는 CIO는 Chief Investment Officer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 CEO도 아니고 CFO도 아니고 뭐 CEO도 아니고 CIO 부 투자 책임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면 바나나 필리핀산 당신의 착각입니다 했네. 필리핀스 남미로 바뀌는 바나나 수입지도 했네. 그동안 뭐 필리핀 위주에서 페루, 과테말라, 남미산 수입량이 5년 새에 13배나 증가했다. 중국의 대량 소비를 해서 필리핀산이 워낙 비싸지니까 수입이 갈수록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관광객 2명을 달에 보낸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민간 우주회사 스페이스X죠. X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내년까지 달에 관광객 2명을 보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했습니다. 머스크는 성명을 내고 내년 말까지 민간인 관광객 2명을 달 왕복 여행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달에 가는 건 46년 만이다. 68년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8호가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처음으로 달 주변 궤도를 다녀온 뒤 지금까지 9차례 달을 다녀왔다. 그러나 72년 아폴로 17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유인 탐사는 중단된데 다시 갔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급증한다는 기사가 있고요. 3면 넘어갑니다. 삼성의 그 혁신, 전면 쇄신 선언한 삼성 그겁니다. 정경유착 논란 단칼에 꺾겠다. 5문장. 아까 1번부터 5번 있었죠. 삼성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계열사 독립경영, 사장단의 회의, 대관조직 폐지. 그러네요. 문제는 이렇게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합니다. 그동안 조정, 그 다음에 통합 이런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중심으로 세계 그 소그룹으로 재편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참모, 전원 퇴장, 최순실 사태 연루에 책임을 공감한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전부 다 퇴진이네요. 이제 삼성의 인사권은 계열사 이사회로 넘어갔다. 그룹 공채도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삼성그룹에서 쫙 뽑던 것 대신에 이제 각 계열사별로 뽑는다 해서 인사 채용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 막 내린 특검 수사 사면입니다. 삼성 수사로 시작해 삼성 기사로 끝난 특검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이제 그 뇌물죄는 법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특검 90일간 활동 기소 내용을 살펴봤더니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재판에 넘겨졌고요. 주요 대기업 총수들 출금 해제는 협의 중이다고 합니다. 특검팀 공소유지 기간 동안에 다른 사건은 못 받는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헌재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헌재는 이렇게 작게 썼네요. 속기사도 없이 매일 원탁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5면 1면에 나갔던 도를 넘은 중국의 사드 보복 계속 이어지는군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인데 중국 한국 제품 사지 말자 해서 치졸한 보복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 다보스에서 자유무역 수호 자차고 하던 그 좋은 아름다운 언어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 제목 뽑았네요. 관영 언론 동원해서 자동차 스마트폰 불매운동 선동하고요. 롯데는 정부 간 해결될 문제다 노심초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식 힘에 의한 평화. 미국이 국방 예산 10%를 정해야겠습니다. 한반도 주변국 군비 경쟁 본격화. 우리도 국방부를 어느 정도 국방 비용을 어느 정도 더 써야 된다고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년도 예산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 61조 원을 늘렸고 뭐 중국도 2자릿수 증가 예고됐고 일본도 역대 최대 국방 예산을 쓰니까 어차피 경쟁, 군비 경쟁과 힘에 의한 평화라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들이고 다른데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국방비를 쓰자면 우리가 과연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복지 구조 조정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치면
후원금, 국회의원들 후원금 낸선 거 봤더니 상위 20명 중에 16명이 야당 천하더라. 야당이 드디어 후원금 보면은 권력은 바뀌었네요. 아니면 야당이라서 국회에서는 목소리를 오히려 더 낼 거라는 계산 때문에 이랬는지,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후원금 모으기에 더 열심히 했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권력이 넘어갔거나, 아니면 야당의 힘을 가질 거라고 보고 미리 선투자하거나 선지원하거나, 또 야당이 더 잘한다고 보고 지원하거나,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후원금을 모았거나. 어쨌든 이 20명 1등부터 20등까지 16명이 야당이다. 박주선 1위, 김진태 또 2위가 있네요. 탄핵이 인용될 때는 야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알 수 없다. 보수 집결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런 면도 있겠죠. 김종인, 정운찬, 유승민, 경제민주화 연대 띄우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국제면 우리 워싱턴 특파원이 멕시코 가서 하는 럽보, 현지 럽보 이신입니다. 세 번째군요. 국경엔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북새통이다. 장벽 건설 속도 내고 반미도 고조된다는 게 톱을 크게 썼고요. 한 달간 아시아를 찾는 사우디 국왕, 장관 등 1,500명 사절단 데리고 말레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빠졌네요. 사우디 국왕의 아시아 순방, 아시아 행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들어갔고 중국, 일본 들어갔는데 한국은 빠졌다. 안타깝습니다. 워렌 버핏이 또 대박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고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저렇게 후원금이 많이 3억 원씩 저렇게 모은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직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큰 건지, 아니면 정치가 여러 가지로 페이브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치에 대해 수고한다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에 예산에서 나가는 돈도 많고, 국회의원들 지원하는 것도 많고, 또 정당별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 선관위를 통해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도 많은데, 저렇게 또 후원금이 가니 저게 자발적인 건지 모금에 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에 과연 정치는 저 후원금 값을 하고 있느냐, 공공 세금으로 가는 값은 하고 있느냐, 후원금 값은 하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회로 보면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3.1절 보내십시오.